안녕하십니까.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시냐는 이 평소에는 의례적인 이런 인사 말씀이 지금 정말 진지하게 안녕하시냐고 여쭙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이 중국 우한 폐렴, 이 문재인 괴질 이 감염으로 확진된 분들이 2,000명을 돌파했고 사망자가 13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 사무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여의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확진자로 이 진단이 됐는데 이분이 여의도 일대 여러 식당을 다니신 그 동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지금 여의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 초긴장 상태고 이거 이전에 매일 지하철 타고 빽빽한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이 감염됐을 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문재인의 만행, 그 동기가 뭔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와중에 중국인 입국을 아직까지도 막지 않는다 할지, 또 원자력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태양광에 올인하는 이 행태, 이 도대체 동기가 뭘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 정상적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이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정말 뻔뻔스럽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문재인 괴질, 이 우한 폐렴이 지금 정말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달 전에 우리 공화당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을 했던 겁니다. 잠복기가 한 30일 내지 40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때 이미 우리가 그 2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은 그 확진자가 폭증하고 또 사망자가 속출하고 무엇보다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구 어떻습니까? 지금 병상이 없고 의료진들이 녹초가 됐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데,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폭증하는 이유는 거기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진단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다. 이미 그 대구에서의 확진자 비율만큼, 대구 인구 대비 비율만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 예측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 우리가 예측을 했고 지금 대구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이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이 전문가들과 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으로 이 머지않아 이게 드러날 현상으로 보는 게, 중국에서처럼 갑자기 이렇게 픽 쓰러져 가지고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런 무서운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사실 이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이 병에 치료제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면서 계속 변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병인 거죠. 게다가 이제 무증상 감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혀 멀쩡한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 중에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화장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화장실, 예를 들면 식당이랄지 무슨 공공건물이랄지 이런데 그 화장실의 그 변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사례가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처음 이렇게 목격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이미 한 달 전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막고 있다. 이거는 뭔가 이게 동기가 있는 거죠. 동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 짓을 못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중국 공산당과 결탁된 이 부자들이 자기네 그 식구들, 처자식들 내지는 그 재산을 일단 한국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국경 폐쇄를 막은 거다.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얘기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의 환자들 내지는 잠재적 환자들을 한국으로 내보내는 게 지들의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이랑 너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다라는 이 정말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대만이랄지 몽고 이런 나라들이 일찌감치 국경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몽고에서는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상황에 오기까지 아직까지도 뭐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중국의 유학생들 특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요천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문재인이의 이와 같은 그 만행 폭거의 이 동기는 뭘까?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정치적 커넥션이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정권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동아라고 하는 그 월간지 1호로에, 금년도 1호로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중국인 그 유학생들이 한 7만 명가량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의 대다수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중국 공산 독재라는 거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유학 가느냐 마느냐를 중국 공산당이 다 개개인별로 다 허가를 하거든요. 또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귀국해서 이 성인으로 이제 성장해서 커리어를 쌓아갈 텐데,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절대적인 거죠. 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 유학생들이 공산당의 지휘를, 통제를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애들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신동아 1호로 기사에 따르면 지난 소위 이제 우리 불법 탄핵, 사기 탄핵 과정에서 이 촛불 들고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그 자들 중에 상당수가 얘네들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댓글 작업도 열심히 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 소위 이제 이 첩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설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신동아 이 월간지 1호로 기사인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청와대 이 국민청원에 문재인 탄핵을 청원하는 이 게시글이 올라가서 이제 순식간에 우리 국민들이 100만 명이 넘게 여기 청원에 동의를 했는데, 이 문재인 탄핵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제 순식간에 엄청난 이 청원 동의 건수를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걔네들의 단체 이 토론방, 단톡방을 통해서 이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다. 심지어는 중국 본토에서 이 청원 사이트에 와가지고 클릭하는 애들도 급증하는 현상이 발견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지난 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드루킹이라고 하는 이 기계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그룹을 운영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까? 유언비어가 전파되는 경로가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파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 SNS랄지 무슨 각종 이런 이 전자 매체를 통해서 이게 유언비어가 이게 전파되고 소위 여론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탄핵 당시에 저도 숱한 유언비어들을 다 듣고 설마 하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겠어요. 근데 그 짓을 하는데 드루킹을 비롯해서 내국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정권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의 배후에는 우리가 사실은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중국 공산당이랑 싸우다가 그렇게 이 내부의 적들한테 당한 거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사드를 배치하고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이랬던 것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이 군사 전략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사이버 전쟁을 지금 다시 중국 공산당 애들이랑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우리 국민과 중국 공산당이 전쟁을 하는 이 와중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쟤네들 편을 들고 있는 거다. 정치적 동지다, 쟤들은. 라는 심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재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운명적 동반자다. 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이 스스로 여러 번 했어요. 또 최근에 이 문재인 괴질, 우한폐렴의 유행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어려움이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런 소리를 했고. 저는, 사실은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의례적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레토릭, 수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실, 그리고 진심,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버려놓은 그런 짓들에 대한 어떤 진실과 자기의 진심을 표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우한폐렴과 관련한 이런 얘기들과 아울러서 이 586 이 토착 빨갱이들과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연결해 있는가, 이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이제 그 원자력을 죽이고 태양광에 올인하는 이 그야말로 만행 작태인데요. 우리 원자력은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은 이 대한민국 원자력 학계 최고 권위자를 모시고 제가 대담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대한민국의 이 원자력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나 안전성 측면에서나 경제성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미국과 프랑스마저도 이 지들끼리 비밀 문서를 작성하면서 대한민국 원자력의 그 발전상을 칭찬하는 그런 수준의 세계적인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들이랄지, 또는 이제 이 공학을 전공하는 예를 들면 MIT, 이 세계 최고의 이제 그 과학기술 대학 아닙니까? MIT 교수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에 인류의 미래가 걸렸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보물단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문재인이가 그야말로 못 부셔서 안달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의 그 태양광 관련 그 발전 수준이 아직까지 발전 단가가 이제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3배인가 하여튼 엄청 높아요. 그 태양광 발전은. 거기다가 이제 이 기후의 불안정성, 이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이 겨울에 특히 이제 일조량이 적고 눈이 오고, 또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여름까지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너무나 짙어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산유국에서도 심지어는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해서 며칠 전에 가동을 시작했다는 그 언론 기사가 있었죠. 사우디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예, 우리가 이게 중동이랄지 이렇게 북부아프리카 이런 사막지대에서 원자력 발전하면은 정말 엄청 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도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죠. 이 인류의 미래는 사실 이 원자력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에요. 백두산이 지금 이제 폭발 주기로 봐서 지금 언제든지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백두산 화산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화산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백두산이 분화를 시작하면은 이 먼지가 이게 이제 대기권을 뒤덮어가지고 몇 년 동안 태양빛이 못 들어와서
정말 지구가 이제 재앙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태양광 발전, 이 태양광이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돼요. 그 아무리 이제 그 백두산 이 화산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대기권이 뭐 먼지를 뒤덮여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원자력 발전 토대를 닦아 놓으면은 소위 스마트팜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온실 을 져서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 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 정말 중요한 건데 문재인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왜 그럴까? 문재인이가 더군다나 이 태양광은 뭐 엄청 많은 폐해를 낳고 있죠. 뭐 환경 파괴도 했지, 거기다가 날린 공사해가지고 비 조금만 오면 다 무너져 내리지, 거기다가 그 쓰레기도 이제 양산을 했지. 뭐 이런 상태에서, 이 문재인이가 왜 이럴까,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에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면은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다 망했어요. 심지어는 저 유명한 세계적인 그 OCI라고 하는 회사 또 뭐 그 한국화약 측에서도 그걸 열심히 했었는데 다 지금 뭐 망하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싸구려 태양광 패널들이 그야말로 국내 업체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밀물처럼 이게 몰려 들어와가지고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다 망했어요. 근데 왜 이 짓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원인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지금의 이제 586 그 토착 빨갱이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를 당시에만 해도 아주 그 전망이 좋았던 중국의 태양광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범지구적인 이제 과잉 생산 설비 때문에 태양광 이 제품의 가격이 그야말로 도저히 본전을 회수할 수 없는 수준까지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그 업체에다 투자했던 이 토착 빨갱이들의 투자 금액이 이제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지네들이 투자한 돈을 최소한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보물단지인 그 원자력 발전을 무너뜨리고 태양광에 이렇게 올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이랑 엮여가지고 이제 중국 편을 드는 거죠, 얘들이. 지 돈 때문에 중국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게 중국 애들이 각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지네들의 그 넓은 시장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이제 특히 경제 분야의 통신사인데 그 블룸버그는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이게 엄청난 부자인데 뉴욕 시장도 한 8년인가를 했죠.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각종 경제 정보를 모아서 미국을 비롯한 뭐 유럽 이렇게 세계 자본 시장에 그걸 팔고 또 이제 이 서방 세계 자본을 중국으로 유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 과정에서 블룸버그가 돈을 엄청 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블룸버그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홍콩 민주화 시위가 났을 때 블룸버그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시진핑은 독재자가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사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그래서 중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또 이런 사례는 뭐 엄청 많습니다. 오바마 때 부통령 했던 바이든이라고 있는데 바이든 아들이 망난인데 그 아들이 중국 이 공산당으로부터 1조 8천억인가를 이게 투자를 받았어요.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바이든 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뭐 이런 예를 들면 한없이 많아요. 이 중국의 현역 그 상원의원 중에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시장을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때 시장 시절부터 중국이랑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이게 쭉 살아온 사람인데, 이 여성 상원의원 남편이 중국이랑 사업을 해요. 그 재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파인스타인 이 상원의원 본인도 수백억이고, 이 연봉이 알아보니까 뭐 2억인가 뭐 얼마밖에 안 돼요. 미국 상원의원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겠어요? 이 파인스타인 부부가. 중국 정부가 다 챙겨준 거죠. 이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밑에서 20년 동안 그 보좌관 생활을 한 사람이 러셀 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계인데,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간첩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보좌관직에서는 사임을 하고 이 사람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재단법인이 우리말로 사회정의 교육재단인데, 제가 이제 이 재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뭘 하나 봤는데, 뭐 다른 미국의 이제 이 비영리 법인들에 비해서 이게 사이트가 굉장히 허접한데요. 얘네들이 하는 일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일만 이 친구가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20년 보좌관을 했던 중국계 미국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얘는 대한민국에 갖고 와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이슈하는 짓만 하고 있다, 이 재단에서. 이 배우에 광범위하게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족 포함해서 100만 명 이상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년 이상 살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에 투표권을 줘요. 이런 공직선거법, 저도 요번에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 국내에서 3년 살면 이런 투표권을 주는 줄,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이런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을. 그런데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각 정당에 우리 공화당만 해도 이 진성당원들이 한 50만 정도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진성당원이 이렇게 우리 공화당만큼 많은 당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100만 이상의 중국인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을 한다. 그럼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장과 시장 군수랄지 시도지사 선출하고 지방의회 의원들 선출하는데 투표권 행사하지만,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이 외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또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은 국내에서 학사 취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쉽게 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법안을 냈어요. 다 이게 중국인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들이죠, 다 이게. 중국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질랜드 국회의원 중에 지안 양이라고 하는 중국계 뉴질랜드인이 간첩이다라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돌았어요. 근데 이 지안 양이 어떤 애냐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아주 똑똑하고 정말 잘생긴 친구예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간첩을 양성하는 학교에 가서 영어를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더 받고, 중국 공산당 내지는 인민해방군에서 교육을 더 받고, 이 호주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가요.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뉴질랜드로 가서 뉴질랜드 대학 교수를 합니다, 얘가. 이 모든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유학 못 갑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서 몇 년 있다가 뉴질랜드로 귀화를 해요. 근데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중국인 커뮤니티가 이미 상당히 탄탄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 중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법적으로건 혹은 불법적으로건 그 뉴질랜드에 큰 당이 두 개가 있는데 양당제인데 그 예를 들어서 노동당과 보수당이 있는데 두 당에 모두 정치 헌금을 했어요. 중국 애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당수를 뽑는 그 당내 이 경선 과정에도 이제 정치 자금을 내고 두 당을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한양이라는 애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3선에 무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얘는 시종일관 친중국 노선을 걷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심증만 있고 뉴질랜드 정보 당국에서 결정적인 걸 못 찾아냈어요. 정말 친밀하게 한 거죠. 중국 공산당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내각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하자는 자들이 있는데 내각제 하면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위험한 게 우리는 미국이 아니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지들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거짓말 선전선동에 얼마나 쉽게 녹아납니까? 그래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이 새끼들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건 뭐 오늘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내각제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당이 너댓 개가 되는데 너댓 개를 다 상대로 공작을 해요, 얘들이. 하나하나를 다 각계격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자칭 보수 진영 내에 중국 공산당이 심어놓은 간첩 새끼들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특히 내각제 추진하는 놈들.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자력과 태양광 이걸 보면서 저는 이 토착 빨갱이들이 중국 그 공산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자,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애들이 이제 현재 들어와 있는 중국 공산당 지령을 직접 받는 애들이 적어도 5, 6만 명이고 걔네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제 댓글이랄지 심지어는 지난번에 촛불 사태에서처럼 실제 이제 행동을 통해서랄지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에 깊숙이 영향을 집단적으로 미치고 있고 이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걸 통해서 득을 보고 있고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과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이가 중국과 우리는 중국이라면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의 인민들이 아니고. 중국과 우리는 운명적 동반자다.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은 중국을 배려해서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한 거고 진심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의 만행 그 동기는 이게 무슨 잘 몰라서도 아니고 순진해서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지들 이익을 왜냐면 이 운명 공동체니까 지들 이익을 챙기려는 지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반드시 처절하게 응징을 해야 할 그런 작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곧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텐데요. 지금 이 문재인 괴질
우한 폐렴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그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사실은 두문불출, 그냥 댁에만 계시는 게 답인데 그럴 수 없어서 최대한 하여튼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쓰시고, 또 우리 이런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보 공유를 많이 하시자고요. 이게 문재인 이 토착 빨갱이 집단이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지 이런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사회로 총선을 우리 공화당의 압승의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해 주실 사항 올려주시면 확인해서 본부장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분 정도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시냐고 오픈이 안 돼서 어느 지역은 뭐 좀 이게 발표되면 많은 논란이 될 그런 지역으로 이게 출마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입당한 지 이제 한 40일 됐는데, 이 입당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를 처음 시작한 게 2017년 5월 28일, 171차까지 태극기 집회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상징이자 최대, 사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그 태극기 집회를, 지난주에 부득이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이제 국민 건강, 또 우리 당원 여러분의 건강을 우려해서 태극기 집회를 이제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태극기 집회를 하는 날이지만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당원 동지, 그리고 이게 애국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1시부터 생방송으로 할 텐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게 반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예, 말씀드리고, 뭐 하여튼 저는 질문 사항 중에 예. 지금 1월 13일에 저희 우리공화당에 오셔서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되셨잖아요. 예. 오시고 나셔서 지금 느끼시는 부분이나 소감이 어떠신지 그걸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에 비해서 한 10배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 또 헌신, 또 동지애, 이런 것들 정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농반 진반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당원 동지님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버티고 잘 싸우겠습니다. 네. 힘드셔서 혹시 후회는 안 하시냐고. 후회를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가끔 합니다만, 뭐 누가 시켜서 제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제 발로 걸어왔잖아요. 예,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